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3월 6일 오전 6시 2분을 지나고 있네요. 와타나베 주니치가 쓴 나는 둔하게 살기로 했다 책 내용인데요. 300만 부 정도 일본에서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분이 쓴 책인데요.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바탕에 재능은 물론이고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둔감력을 지니고 있다. 둔감력은 자신의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피우는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사뭇 우리가 생각을 할때 둔감한 사람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고 달려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신이 더 최고의 선물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좀 묵직하고 그러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황금광맥을 켜는 우리가 높아진 기대치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방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만 가지고는 공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수비할 때는 공격을 막아야 되고 공격할 때는 수비를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지 이 먹구름이 들여져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혈관도 잘생겼다. 인체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을 합니다. 이 신경을 보통 자율신경이라 부르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이 둘은 상반되게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교감신경은 사람이 흥분하고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을 낮아지도록 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혈관에 바짝 붙어 있어서 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까? 교감신경 앞에서 말한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져서 웃을 때, 주위에 따뜻한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원활한 혈액순환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종 개그맨을 초청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요양시설의 목적이었죠. 그만큼 혈액순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 부드럽게 잘 흘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사장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네요.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막힘없이 잘 흘러서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피 흐름이 나빠지고 바로 혈관과 신경의 문제에서 생겨날 때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합니다. 혈관은 신경이 조절한다 했죠. 혈관은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주식시장의 혈관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요. 돈, 거래량. 이 혈관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거래량이 폭발하고요. 거래량이 죽고, 이 차트 모양이 이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 주식시장에도요, 혈관을, 음, 구성 요소인 이 돈이라든지 거래량을 잘 살피면 됩니다. 예, 우리 자율신경이라 부르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보면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일종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우리가 교감신경처럼 예, 날뛰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이때는요 주가가 팍 올라가잖아요. 근데 부교감신경은요 이 주식이 숨어 있는 내재 가치를 살피고 그 그것을 살핌으로써 안정감을 유지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원활한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세포한테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가진 이 신경을 가지고 이 자율신경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세상은 계속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소용돌이 속에서 예, 우리가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높은 체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정신적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주식시장을 이끌려 갈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요, 예,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예,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말고요, 뉴스를 보지 말고, 예, 그리고 신문을 보지 말고요. 방송을 듣지 마십시오. 방송을 듣지 마십시오. 방송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방송을 듣지 말고요. 내 종목이 뭘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요. 깊이 팔면 안 됩니다. 깊이 파고들어가면 손들미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요. 파고들지 말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요. 자기만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꾸 하지 않으면요. 바람에 날리고, 비구름에 날리고, 소리에 날리고요. 잡음에 날립니다.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요.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저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요.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고요. 자기만의 그 정운을 꾸밀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관통형을 만들었네요. 제가 이 주식 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짱땜봉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1개, 이래 봐가지고요. 이거는 1개로 칩니다. 이거 1개, 2개로 칩니다. 이 겹치는 부분은요. 이 겹치는 부분은 1개, 2개로 칩니다. 이렇게 2개, 예, 2개 정도 나왔잖아요. 2개 놓고 겹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 200선 밑에서 이렇게 축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사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2개로 친다고요. 2개, 이거 보면 또 겹치잖아요. 3개, 한 3개 정도 큰 음봉이 오지 않습니까? 큰 음봉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놈이 다 나온 겁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았습니다. 맞을 만큼 맞아버렸거든요. 예, 맞을 만큼 맞았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보면요, 딱 보십시오. 200일선을 안 깨야 되거든요. 딱 200일선을 안 깨면서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관통형이라든지 장악형, 이 장악형이지 않습니까? 장악형이거든요. 이런 장악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악형이 나오려면 차라리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작은 일봉이 나와가지고 이게 떼야 되거든요. 너무 큰 거 나와버리면 또 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양봉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요. 요번에는 한번 심하게 조정했습니다. S&P 500이요. 오래간만에 시원한 냉찜질을 한번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200일선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예, 처음이거든요. 보십시오. 여기가 상승 1파라고요.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일파가 엄청나게 길었죠. 하락은 조정은요 아주 짧습니다. 자, 주식은요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답니다. 상승은 엄청나게 깁니다. 하락은 아주 짧다고요. 보십시오. 엄청나게 길게 갑니다. 예, 지금은 예, 시장이 흐름이요 금방 냉찜질을 했다가 온찜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주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S&P 500만 보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굉장히 많이 조정했거든요. 이보라고요. 거의 바닥 근처에 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자 중국 주식 한번 볼까요? 중국 주식도요 볼 필요 없고요. 중국 주식을 볼 필요가 없고 H 주식만 보면 되거든요. 이 H 주식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종목을요. 홍콩에다가 항생 지수에다가 집어넣은 종목이 H 주식입니다. H 30 종목이요. 그러니까 이 H 주식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니케이도 보자고요. 니케이는 원래 천성적으로 약합니다. 금리 인상이 도래야 하기 때문에요. 이 베트남을 보십시오. 베트남이 엄청나게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보자고요. 인도도 거의 다 맞았네요. 자, 상승 1파, 하락 2파.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갔거든요. 가장 세게 땡기는 게 인도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갔을걸요, 인도가. 인도를 보십시오. 자, 이 보라고요. 불과 1000포인트가 언제인지도 표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래 갑니다. 나중 되면요. 예, 한번 보자고요. 인도를 보자고, 인도요. 예, 보자고요. 언제가 2000년도에 주가가, 2000년도가 아니네요. 1990년도에 3000포인트였습니다. 약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5000포인트네요. 이 보십시오. 2000포인트에서 바로 5000포인트는 금방 갑니다. 금방. 우리나라는 파이가 적다. 아닙니다. 안 적습니다. 안 적다고요. 예, 이 보라고요. 이 보십시오. 3000포인트에서 8만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3000포인트에서요. 예, 8만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8만 5천 포인트. 예, 이 보십시오. 3000포인트에서 8만 5천 포인트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1000포인트에서 예, 2000포인트까지 오르는데도 한 30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뭔가 왜곡이 돼도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우리나라에 이런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이런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한 번은 엄청난 큰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야, 이거를 잘 외워놔십시오. 자, 근데 큰 거래량 터지면 또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또 깨버리거든요. 이 큰 거래량 올라간 자리를 깨버립니다. 이 중요한 건 또요. 이 보십시오.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또 깨버립니다. 이 큰 거래량 실린 자리. 그래 놓고 날려버린다고요. 이 코로나 때 왔네요. 코로나 때. 예. 자, 그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보면요. 이 3월 20일이거든요. 유가가 바닥을 언제 찍었느냐. 4월 20일 날 마이너스 42달러까지 갔습니다. 유가가요. 4월 20일 날. 예. 외워놔십시오. 4월 하면 20일일 겁니다. 4월 20일에 유가가 마이너스 42달러까지 갔다. 한번 볼까요? 예,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가 20년도 4월 20일 유가 WTI 유가죠. WTI 아마 4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3일이거든요. 4월 23일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42달러까지 가가지고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0년 4월 유가가 WTI
20년도 4월 20일 날 유가가 여기 있네요. 국제 유가 폭락 WTI 25%.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게 20년도 4월 28일이네요. 유튜브로 접근돼 버리네요. 예, 4월 28일 정도 됐네요. 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유가가 마이너스거든요.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거든요. 마이너스 37달러. 최종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거든요. 옛날에요. WTI 유가 마이너스 37달러. 옛날에 유가가 4월 달에 유가가 한번 최저가가 선물성이죠. 유가 선물. 이 뉴스가 원래 있는데 찾지를 잘 못하겠네요. 아마 4월 20년도 맞거든요. 20년도 유가가 예, 이 코로나 때 마이너스 42달러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예, 옛날에 제가 이 다 해놓은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유가가 이 한번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때 4월달요. 그날이 주가의 바닥입니다. 예, 주가의 바닥이라고요. 오늘이 유가가 오늘 급락해가지고 막판에 감아 올렸습니다. 예, 제가 이 찾는 게 뭐냐면은 유가가 바닥을 찍으면 주가의 바닥이라고요. 유가가 오늘 유가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제가 또 햇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자, 유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 봤고요. 자, 호주 차트 보고요. 호주 차트도 어제도 다 봤습니다. 요 200선 오면 다 온 거라고요. 자, 영국 확 내려버렸네요. 막판에. 독일이 보십시오. 독일이 와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이라고요. 독일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가장 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했거든, 제가요. US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5달러를 깨거든요. 요 라인을 깨버리십시오. 이 달러 추세를 보자고요.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 달러 시세가 흘러내린다는 거는, 예, 이 지표만 봐야 됩니다. 관세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관세를 보는 게 아니고, 지표를 봐야 됩니다. 지표. 예, 지표를 보면 US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짱대 목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나스닥 100 종목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선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이, 예, S&P 500도 이 감아 올리거든요. 이 보십시오. 예, 세게 감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자리거든요. 참 좋네, 자리가요. 한국 지수. 아이고야, 한국 지수가 오늘 2.7%나 올랐네요. 자, 한국 보십시오. 한국 인덱스 지수가 오늘 2.7% 올랐습니다. 예, 2.7%가 오늘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한국 지수가, MSCI 한국 지수가 2.7% 올랐습니다. 오늘요. 예,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 갈 겁니다. 예, 그럼 다우 같은 거, 나스닥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예, 자, 1월달이 여기거든요. 자, 1월달이, 나스닥 지수가 1월달이 어디입니까? 찾아볼까요? 예, 나스닥 지수는 1월달하고 지금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이렇게. 나스닥이 여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려가는 추세고요.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 지수를 보자고요. 자, 1월 달에 여기거든요. 여기라고요. 여기서까지 이래 올라갔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 한국은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고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보자고요. 자, 중국 한번 봅시다. 중국. 자, 중국 보자고요. 1월 1일이 어딘가 볼까요? 자, 1월 1일이 여기거든요.
자, 1월 1일이 여기잖아요. 여기요. 딱 그 자리네요.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보다 더 낫습니다. 1월 달보다. 자, 일본 보자고. 일본요. 홍콩하고 우리나라 똑같거든요. 자, 홍콩이 여기거든요. 여기 1월 1일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 홍콩이 여기가 1일이가? 여기 1일이네요. 홍콩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1월 달에. 저기 홍콩은 이 늘짜가 했다고요. 우리나라 여기서 바로 가버리고요. 우리나라는 한번 보십시다. 1월 1일에 한국 펀드를 보면요. 한국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한국은 여기가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보십시오. 한국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여기서요. 바로요. 여기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안 내리지 않습니까? 자, 픽스 지수 한번 봅시다. 픽스 지수가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급락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못 올라갔네요. 아주 좋네요.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램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 자, 상품 가격 볼게요. 유가. 이 뭐라고요? 거의 바닥이 다 왔거든요. 긴 꼬리를 감아 올려버렸습니다. 유가가. 이 자리 바닥이거든요. 지금 유가가 지금 현재 주가가 낮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가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유가가 이래 돌려야 되는데 200일선이 지금 200일선이 밑에 이래 있다는 말은 세계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급등이 나온다고요. 이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2000년도 4월달 보면 되겠네요. 2000년도 4월달 여기거든요. 이 보라고요. 딱 뜨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날이네요. 이날요. 제가 딱 맞춰놨네요. 이 보십시오. 이 써놨네요. 이 보십시오. 2000년도 4월 20일 유가가 최저 마이너스 40달러, 32달러로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유가입니다. 이게. 여기 유가가 이날이 유가가 제가 외우기 좋잖아요. 20년도 4월 20일 날 유가가 약 42% 빠졌다. 알아듣겠죠? 약 40% 빠졌다. 자, 4월 20일 날. 자, 코로나는 여기거든요. 코로나는 여기입니다. 3월 20일이고요. 3월 20일이 주가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바닥이 나옵니다. 유가 바닥이 오늘이 유가 바닥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한 날이 유가 바닥 맞습니다. 딱 적어놓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날 딱 맞습니다. 오늘이 1월 며칠이죠? 3월 달입니까? 오늘이 유가 바닥입니다. 오늘이 유가 바닥 근처입니다. 앞으로 유가는 이제 이 시세가 68달러 여기거든요. 여기라고 여기요. 여기서 살짝 이게 신저가는 아니죠. 신저가 여기거든요. 자, 그럼 요 최근의 걸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이 자리 빼버리고요. 자, 이렇게 꺼볼게요. 어찌 되는가? 유가가 오늘이 최저가 근처입니다. 앞으로 68달러, 앞으로 60달러 이하로 안 내려옵니다. 유가가. 앞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잘 맞습니다. 24년도 66달러거든요. 66달러. 오늘은요, 이게요. 66달러거든요. 이제 66달러는 이제는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차트를 뒤집어 볼까요? 유가가 보면요. 여기가 이래 쭉 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차트거든요. 한번 볼까요? 유가가요. 유가가 여기가 최고점이라고요. 최고점이고 보십시오. 유가가 지금 현재 유가를 보십시오. 자, 이게 차트를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유가를. 자, 여기가 고점이라고요. 여기 고점이면은 앞으로 여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 라인은 어떤 일에서도 안 갑니다. 이 산은요. 요 산은 안 가거든요. 요 산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이 방향이 일 것 같지만은 자, 여기서 아주 큰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지금 방향을 보면 위로 가는 방향인데 어느 정도 여기서 막히거든요.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틀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틀어버리면요. 유가가 가버리면 주가가 갑니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입니다. 항상요.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입니다. 차트를 뒤집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방향보다는 위로 올라갈 방향이 큽니다. 이제 힘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유가 바닥이 오늘 주가 바닥입니다. 항상 자 이날에 보십시오. 20년도 4월 22일 유가가 42달러까지 왔다. 4월 20일 예 40달러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선물 가격이 WTI 선물 가격이 4월 20일 날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왔습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블랙스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블랙스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미지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식시장도 어쩌면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근데 잘 견뎌내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오늘은요, 급등을 합니다. 이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고요. 자, 독일이 최고 잘 나가지 않습니까? 독일이 언제가 1월 1일입니까? 여기가 1월 1일입니까? 여기가 1월 1일이네요. 여기가 1월 1일입니까? 여기가, 맞네. 독일이 여기서 갔거든요. 독일이 여기서부터 갔습니다. 여기서 갔거든요. 여기서 갔습니다. 예, 독일이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바로요. 45도 각도로 가네요. 45도 각도. 예, 독일이 가장 잘 가고요. 아시아에서는요, 한국이 최고 잘 갑니다. 베트남 볼까요? 베트남이 여기거든요. 1월달이 베트남 여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예, 베트남 여기거든요. 1월달이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베트남이 참 세긴 셉니다. 엄청나게 세잖아요. 넘겨버리거든요. 베트남이 세고요.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세고요. 인도는 사면 안 됩니다. 브라질도 사면 안 되고, 인도 보십시오. 인도 이거는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지금 인도는 지금 상승 1파하고 하락 2파로 가거든요. 큰 파동에서요. 상승, 하락, 원캐 크게 갔기 때문에. 자, 공을 이렇게 붕 떼어 올립니다. 그다음 무슨 됩니까? 공 내려오는 속도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급락이라고 이래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공을 떼어 보십시오. 내려올 때는 바로 늦자버립니다. 이래 급락이 놉니다. 자, 공을 우리가 시저퍼스가 돌을 어깨에 메고요. 이래 올라간다 칩시다. 내려올 때가 어디입니까? 순식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십시오. 인도가 내려오는 속도를 보십시오. 계속 내려옵니다. 자, 인도 펀드에다 넣는다 그러는데 펀드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인도 펀드 넣으면 안 되고요. 항생 보라고 항생요. 항생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항생이 제가 이야기한 날에 이날에 항생 사라 그랬죠. 이날 사라 했습니다. 제가 꼭지에 사라잖아요. 이날 사면 됩니다. 이날 사가지고요. 좀 팔고 만약 100만 원치 사가지고 수익이 한 30만 원 났으면 30만 원 그대로 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날 놨다가요. 예, 그러고 자,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그러면요, 삼성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 고민은 많이 할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이걸 주식을 들고 있으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자, 여기에서 사고, 자, 여기에서 사고요. 여기에서 사고, 이 지점에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여기서 팔고, 지점에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수를 늘려야 됩니다. 여기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한 1000주를 들고 있다 칩시다. 한 500주를 들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 올라가면 10주 정도 파십시오. 20주 정도 팔아라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25주를 또 만들어라고요. 그러면 100주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다 칩시다. 여기 20주 팔아다 칩시다. 여기 25주 살 수 있거든요. 다시 요 올라가십시오. 25주 또 파십시오. 다시 또 내려옵니다. 또 한 30주 사십시오. 다시 올라갑니다. 예, 한 100주 정도, 한 60주 정도 파십시오. 그 다시 내려온다고요. 여기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60주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이래 흔들면서 갑니다. 이래 올라가더라도. 자, 우량주가 뭐냐면요. 이래 흔들면서 갑니다. 이렇게. 삼성대 주도주 할 때 보십시오. 요 121선에 오는 거는 허다합니다. 허다해.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올 때, 짱대 음봉을 주식은 짱대 음봉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주식은 뭘 사랑해야 된다고요? 짱대 양봉을 사랑하면요. 짱대 양봉을 사면요. 올라가잖아요. 바로
바로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예, 짱대 양봉을 샀으면요, 이익 실현을 하고요, 짱대 음봉을 샀으면 계속 오래오래 가져가면 됩니다. 알아듣겠죠? 자, 근데 이 추세가 이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 자,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매도입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자, 이 추세선이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자리 또 음봉이 떴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 기분 나쁜 음봉이거든요. 아주 기분 나쁜 음봉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이탈하잖아요. 요 라인요. 요 라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자, 그림을 잘 외우고 있으십시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 121선만 깔려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이 자리는 저점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자리가 저점이 맞다고요. 저점. 여기서 빠지고 여기밖에 더 빠지겠습니까? 4만원? 그 말도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자, 삼성전자 가지고만 있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주수를 늘리면 나중에 되면 삼성전자 다시 이리 갑니다. 이리 갑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모양으로 갑니다. 나중에요. 분명히 갑니다. 삼성전자는요. 근데 제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갈 나라입니다. 지금은 약 2600포인트 근처에 왔지만 저는요 26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장에 곱하기 10배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번 장에 만약에 3000포인트가 가잖아요. 3000포인트 곱하기 10배가 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제 무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요 건설이라든지 예, 기계라든지 예,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탑입니다. 방산, 건설, 예, 그 다음에 바이오도 지금 육성 산업을 시키거든요. 예,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요. 반도체는 누가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예, 높아진 기대치를 다 치우고 남습니다. 우리 눈높이를 갖다가 더 높아진 기대치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는 앞으로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관세를 매기 보십시오. 가장 혜택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상대를 보십시오. 지금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트럼프가요, 중국을 갖다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이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나라가 곧 펼쳐집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은요, 예,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자 분봉으로 하면 됩니다. 분봉으로 사면 되거든요. 자 어떤 때 사느냐?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요, 예, 이걸 이야기 안 하려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분봉을 깝니다. 1분봉. 아, 여기 다 깔려 있네요. 자, 여기 1분봉을 보겠습니다. 여기 분봉이잖아요. 분봉을 봐가지고 1분봉을 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평선을 갖다가, 무슨 이평선을 까냐면요. 자, 여기 이평선을, 예, 이평선을 갖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 300일선 정도로 까면 됩니다. 예, 이평선을 약 다 잡아버릴게요. 자, 분봉 매매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봉 매매하는 법은요. 자, 요 300일선을 깔겠습니다. 300일선 깔아버리고요. 요거 잡아버리겠습니다. 예, 300일선을 깔아버리겠습니다. 바로요. 300일선하고 200일선하고요. 예, 자, 200일선은 요 색, 300일선은 요 색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자, 언제 사고, 자, 삼성전자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자, 아주 길게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너무 기네요. 너무 짧네요, 이게요. 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보면요. 자, 이 녹색이 300일선이고요. 200일선입니다. 정배열이 났을 때. 자, 이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이 정배열입니다. 200일, 300일 있으면요. 정배열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가 파란색이 200일선이고요. 빨간색이 300일선입니다. 자, 빨간색이 200일선이고 파란선이 300일선이거든요. 이 정배열이 났지 않습니까? 이 정배열. 이 정배열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주잖아요. 이 위에서 확 놉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선이 겹쳤습니다. 이때 팔아버립니다. 알아듣겠죠? 자, 여기가 200일선, 여기가 300일선입니다. 이렇게. 그럼 주가가 이래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간다고요. 여기서 놉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도해라고요. 여기. 그럼 여기서 쭉 이래 내려옵니다. 이렇게 역별로. 그럼 이 라인을 이탈해 버립니다. 이 라인요. 요 라인을 올라간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고요.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래 쭉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큰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역별이거든요. 역별요. 요 밑에 선이 200일선이고요. 위에 선이 300일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역별이라고요. 역별 났을 때 쫙 아래로 완전히 뻗어줄 때 이것도 개파락이지 않습니까? 개파락. 이 개파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저점을 깨고요. 이 이전 올라간 자리에 있다면 이 저점을 다 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 때 또 매수하면 됩니다. 이 종가로요. 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요. 자, 200 분봉상 1분봉입니다. 1분봉상에 201선과 301선을 깔아가지고요. 이 정배열 났을 때 매도하고요. 다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면 요 올라갈 때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올라간 자리 요 자리를 깹니다. 깰 때 갭으로 깨네요. 깰 때 깨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아주 험악한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아주 큰 역배열 났을 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들어주고 나서 한 번 더 늘짜 버립니다. 이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이 자리 깼지 않습니까? 이 자리 깨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요 정배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매수 자리라고요. 알아듣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자기가 많은 숫자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주수를 늘려야 됩니다. 주식 수를 늘려야 됩니다. 주식 수를 늘리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0일선과 300일선에 1분봉을 깔아가지고요, 정배열 났을 때 만약에 100주를 들고 있으면 20주를 팔고요, 다시 이래 쭉 내려옵니다. 반드시 내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렇게 분봉상 흔들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라인을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봅니다. 그냥 안 보고 이 차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주식수를 많이 들고 있으면요, 분봉상 200일선을 깔아놨고요, 많이 올라가면 팔고 다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새로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럼 평균 단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조금 파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종목에서 만약에 손실을 30만원 봤다, 다른 종목을 매도해 가지고요, 한 50만원 벌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 버는 것도 되면서 이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도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 늘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돌립니다. 이 근처에서 이 다중바닥을 만든다고요. 이 다중바닥이 만들 때가 바닥이거든요. 이 보십시오. 다중바닥 만들고 이 보라고 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여기 바닥이거든요. 진바닥입니다. 삼성전자의 진바닥이 여기라고요. 여기 맞습니다. 확실히 맞거든요. 맞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요. 또 여기 좀 올라가면 좀 팔고요. 여기서 좀 사고요. 여기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 팔고. 이 진바닥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편안한 상태가 박스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단타를 치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사고,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사고. 자, 삼성전자는 것도 고점을 높이 갑니다. 다행인 거는 고점을 높이 가고요. 저점을 높이 가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증시의 이 파라미터가 되는 이 삼성전자가 아마 충분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삼성전자가 가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세게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피날레를 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은 다 잘 가잖아요. 안 가는 종목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무 종목이나 다 갑니다. 이 제도 한번 볼까요? 뭐, 케알 모터스도 갈 거고요, 동아약품도 갈 것이고요, 하이저 진로도 가고요, DL도 가고요, 다른 전 종목이 다 갑니다. 예, 지금은 주도주들만 움직이는 장인데, 주도주가 가고 나면요, 자, 주도주가 가장 먼저 땡깁니다. 그 주도주가 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지수주가 갑니다. 주도주가 가고 나면, 자, 순서를 매길게요. 주도주가 1번입니다. 2번이 지수주가 갑니다. 그럼 같이 가거든요. 지수와 주도주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변주들이 갑니다. 주변주들이 가고요. 그럼 지수와 주변주와 주도주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는 변두리가 갑니다. 주변주. 그 다음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상폐될 종목, 예, 관리 종목, 예, 이런 종목도 다 갑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 종목들이 다 앞으로 장이 좋아지 보십시오. 상폐되는 종목들도요, 날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 뭐 온갖 호재를 다 모네가 다 날려버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요, 3,000개 종목이 있는데, 예, 2,300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중에서 약 200개 정도는 퇴출될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퇴출되지 않을 회사들은요, 다 갑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갑니다. 안 갈 종목이 없다고요. 전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간 종목들은, 자, 날아간 급락 같은 거 보자고요. 날아간 종목들은 급락이 오고, 예, 그런 거 보자고요. 동량 같은 거 보자고요. 동량 같은 거는 급락이 왔지 않습니까? 동량은 급등이 옵니다, 앞으로. 동량이 배당률이 4%네요. 아무 종목이나 찍었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찍었습니다. 이래 보자고요. 동량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량은 급락이 나오고요. 금량은 보십시오. 금량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자리에 급락이 오고요. 동량은 볼까요? 동량요. 한번 동량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볼까요? 동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량이 아주 옛날에 보십시오. 이 감자를 당했는지, 이 동량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동량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근래네요, 근래. 이 동량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동량이 참 희한한 회사네요. 배당도 주고요. 자, 동량이라는 회사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 김에 보는 겁니다. 이 동량이라는 회사 맞죠? 주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 봅니다. 자, 동량을 보겠습니다. 동량이 보자고요. 24년도 실적이 안 나왔네요. 이 배당을 줍니다. 예, 배당을 줍니다. 희한하게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40원 주거든요. 희한하네요. 배당을 주고요. ROE가 23년도에 나왔고요. 24년도에, 자, 영업이익이, 24년도는 영업이익이 엉망이네요. 안 삽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뻐라고요, 이게. 예, 엉망이거든요. 거의 잘못하면 부도나겠네요. 부도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영업이익이 3년 동안 났거든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망할 회사는 아니네요. 현재 상태로는 망할 회사가 아닙니다. 예, 영업이익이 잘못되나 보십시오. 265억까지 나옵니다. 예, 올해는 실적이 지될지는 모르지만은, 예, 좋지 않은 모습은 분명합니다. 예, 아마 이번에는 적자가 나올 것 같네요. 동량이요. 옛날에 이 오리온 회사입니다. 오리온. 예, 동량 시멘트 오리온 회사인데 이 사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배당은 40분 줍니다. 와, 이 배당 40분 주면 대단한데요. 배당을 40분 준다. 하하, 7321. 6% 주네요. 6%요. 6% 정도 배당을 주네요. 와, 동량이 6% 정도 배당을 주겠네요. 안 삽니다. 이는 쓰레기 회사거든요. 이 쓰레기 회사들도 나중 되면 당합니다. 보라고 이 보십시오. 이래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한번 흘러내리면 끝까지 흘러내려 버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자기가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 보십시오. 킹달러 시대, 예,
이 킹달러 시대가 아니라고요. 킹달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킹달러 시대에 나오는데 이 보자고요. 이 해외 차트를 보면요. 킹달러가 아니거든요. 자, US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됩니다. US 달러 인덱스를 보십시오. 달러가 강달러입니까? 강달러가 아니거든요. 이 신문 방송 뉴스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 보십시오. 추세가 달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지금요. 원엔하고 자, 보자고요. 한율 한번 볼게요, 한율요. 자, 원달러 환율. 이 보십시오. 이 흘러내리거든요. 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보십시오. 달러 강세 시대가 아닙니다. 저 원에는 보면요. 이 보라고요. 이 N을 보십시오. N. 이 뭐야, 이거? 예, 이 원엔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원엔이 고점을 찍었다고요. 고점 찍고요. 유가 바닥을 찍었고요.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입니다. 자, 외워놔십시오. 유가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예, 금 가격이 한번 볼까요? 금 가격. 금 가격이 아마 또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상품 가격, 금 가격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 예, 금이 안 내립니다. 금이 안 내린다고요. 금 가격은 부동산에 비례합니다. 금은 부동산이고요. 금은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유가는 주식입니다. 유가는 주식이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금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 중일 겁니다. 유럽 주가가 왜 이래 잘 갑니까? 유럽 주식이 왜 이래 잘 가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럽 주식이 왜 이래 주가가 잘 가는지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유럽 주식이 잘 가는 이유가요. 독일이 왜 잘 갈까요? 독일이 왜 잘 갈까요? 독일이 잘 가는 이유가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 지금 유럽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야, 이렇게 이 짱대 음봉을 때려놓고 바로 이 감아 올리는 이런 반칙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독일이요. 이 독일이 반칙이잖아요. 만약에 이 짱대 이 음봉이 나왔으면 이렇게 내리 꼽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꼽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지금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다우 30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세게 간 놈이 어제 우리나라 전진 것을 로봇이 세게 갔지 않습니까? 어제 세게 간 캐터필드가 세게 갔거든요. 캐터필드가 엄청나게 세게 갔습니다. 이보라고요. 캐터필드가 어제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고요. 이 캐터필드가 다우 30에서 가장 세게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캐터필드가 바닥을 잡았습니다. 어제부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암젠, 애플, 아마존도 바닥 잡았거든요. 보잉도 바닥 잡았습니다. 캐터필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요. 세일즈포스 바닥 잡았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바닥은 아니네요. 쉐브론이 바닥 잡았잖아요. 보십시오. 쉐브론이 바닥 잡았습니다. 쉐브론을 주식을 누가 많이 샀을까요? 버핏이 많이 샀잖아요. 버핏이 쉐브론 주식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어제가 유가 바닥입니다. 버핏이 주식을 갖다가 쉐브론을 샀는데 안 가겠습니까? 예, 쉐브론을 엄청나게 샀다고요. 유가 바닥입니다. 어제가요. 그 다음에 월드지진이 골드만이 보십시오. 어제도 골드만이 딱 추세선에서 바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골드만, 홈디포, 허니웰도 바닥 잡았네요. IBM, 존슨앤존슨, JP모간이 엄청나게 세죠. 이 보십시오. 요 200에서 안 닿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맥도날드, 3M, 머크, 마이크로소프트가 3.19% 올랐네요. 자, 3.19% 올랐고, 조금 전에 캐터필드가 3.5% 올랐거든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스원, 트래블러, 보험주거든요. 트래블러가 비자, 브라이존, 월마트. 예, 우리나라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 갑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이런 포스코가 안 가거든요. 포스코, LG화학 이런 종목 있죠. LG엔솔 이런 종목들이 안 갑니다. 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안 가죠.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어제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치가 바닥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쉽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아, 2월 27일, 2월 28일이 바닥을 이룰 것이다. 바닥을 이룰 것이다. 거의 제가 이야기했죠. 3월 8일 정도 되면 가장 세게 갈 것이다. 제가 27일 날, 28일 날 아주 무섭게 조정할 것이다. 주가가. 예, 그 다음에 3월 4일 날도 좀 더 빠질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3월 4일부터는 아마 충분히 갈 것이다. 그 다음에 3월 7일부터는 아주 세게 간다. 3월 18일까지 갈 것이다. 3월 18일이 이번에는 화요일이거든요. 한 21일까지는 21일이 뭐냐면은 21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입니다. 25일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요. 주가는 4월 20일까지 빼버리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냄새가 나버리면요. 요번에 또 신고가를 달성해버립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이 아마 전 종목이 다 갑니다. 예, 어제 많이 간 종목들은 조금 조정할 거지만은 오늘은요 지수 종목들이 오늘은 좀 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주도주가 가장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주가 가고요. 그 다음에 변두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과리 종목이 가고 상패돌 종목들이 갑니다. 지금은 예, 오늘은 이제부터 또 지수주들이 가야 되겠죠. 지수주가 뭡니까? 삼성전자, 예, 요런 하이닉스, 예, 요런 종목이 지수주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또 지수주, 어제는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수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또 이 종목들이 조금 눌려주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로봇이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요런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예,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이 지수 종목들이 아마 충분히 나갈 겁니다. 바이오라든지 예,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나가고요. 근데 지수 종목들도 다 갑니다. 다 가고요. 근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 재미는 없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시가 전 종목이 다 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좀 둔감한 능력을 키우십시오.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둔감한 능력이. 예,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의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다. 이 둔감력을 반드시 지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을 고치고요.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과 강력한 둔감력이 없이는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 이 쉽지 않은 시대에서 이 뿌리 깊은 이 상처를 갖다가 예, 아우르고 만지고 예, 나설 수 있는 방법은요, 둔감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좀 청소도 좀 하고요, 좀 지저분한 생활을 갖다가 예,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예, 그 나름대로의 그 재능은 뭐냐면요, 둔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주가가 좀 내렸대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올랐대서 우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다 갑니다. 다 모든 주식이 다 가니까 예, 자기 순번만 되면 다 갑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도주들은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 토양이 현재 이 동토에 쌓여져 있거든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들이요,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다 가려고 지금요, 다 내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도 요번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기각으로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의 기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예, 좀 더 이 최상무기가 참 굉장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저번 몇 번도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82학번으로서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정도 많은 축에 들어갈 겁니다. 이분이 이 82학번입니다. 대학교. 나경원이, 박수영이, 조국이, 원희룡이, 예, 이런 분들과 동기 동창입니다. 서울대학교.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갖다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보십시오. 예, 흔들리지 않고요. 지금 재경부 기획부에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수장을 맡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에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지만은 이분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아마 다음에는 아마 국회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예, 추진력도 있고요. 자기는 노트에다 기록을 안 합니다. 노트에 기록하면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거는 노트에 녹음 기록을 아예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다 넣어버립니다. 경작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법대를 갖다가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행정학으로 대학교 4학년 때 행정학을 갖다가 패스한 사람입니다. 사실을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옛날에 뭡니까 탄핵당할 때 이분을 취조했을 때 이분을 살려주고 가지고요. 이분을 다시 경제기획원에다가 부총리로 안긴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탄핵당할 그 위기에 때 그때 무한공항 사고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당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요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니 안 하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나라 경제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과 싸워야 되고요. 지금 일본과도 싸워야 되고요. 미국과도 싸워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중국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산업이 누가 살렸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살렸지 않습니까? 원전을 누가 살렸습니까? 트럼프가 살렸다고요. 지금 중국이 원전을 갖다가 수출을 못합니다. 한국만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이 세 나라가 원전을 가장 잘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못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건설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누가 건설을 갖다가 수주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만큼 잘 짓는 데가 없습니다. 더 잘하는 데가 없고요. 조선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듭니다. 예, 무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지 않습니까? 금융만 우리나라가 살고요. 정치 수준만 높이면요. 우리나라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예, 국민연금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정치적인 안목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 분야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똑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한국인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이 2,500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10을 곱합니다. 저는요. 항상 크게 생각하라. 크게 생각해라. 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상 인류를 지향해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를 지향해라. 예, 보라고요.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저께요. 닉슨은요. 예, 닉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예, 비가 내려도 마음속에 해를 띄우면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요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요 파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교감신경이 다 올라오고요. 예,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받지만 이 스트레스가 지나고 나면요 언젠가나 다시 햇빛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가장 영광을 누릴 나라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나라가 독일이고 한국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2,500억이 아니고요 올해는요 저는요 한 5,000포인트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아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올해는요 대한민국 증시가 5,000포인트가 갑니다. 5,000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가는가 안 가는가를 보자고요.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90만원을 돌파 놓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삼성전자 9만원 돌파 놓고요. 현대차가 앞으로요 현대차가 10만원 아니고 40만원 갑니다. 40만원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요. 예, 지금 봅니까? 하이닉스가 앞으로요. 자, 하이닉스가 40만원 가거든요. 하이닉스 40만원 갑니다. 예, 앞으로 갑니다.
예, 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9만 원이 아니죠. 9만 원 곱하기 한 2는 해야 됩니다. 아주 적게 잡은 겁니다. 예, 현대차가 40만 원 값니다. 왜냐면요, 퍼가 5잖아요. 5에 2배면요, 12 대 보십시오. 40만 원이잖아요. 삼성전자가 PBR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요. 그럼 2가 돼 보십시오. 10만 원이잖아요. 하이닉스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살펴보면은 예,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죽을 서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은요,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대한민국 증시가 오늘은요,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오늘요, 이 자리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를 넘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요 자리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600을 오늘 지수는 저는요 오늘 한 2600 정도까지 쫙 끼어 올릴 것 같습니다. 예,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맞출 수도 없고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선물 옥슨 매도를 하죠. 저 이런 거 보십시오. 자, 27일, 28일은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 3월 4일까지 폭락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2월 1일이잖아요. 2월달. 여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이고요. 이날 대통령이 감방 간 날입니다. 감방. 여기 여기 맞을 겁니다. 여기가 대통령이 감방에 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날이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날이 보면은 뭐 탄핵을 국무총리가 탄핵당한 날짜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요. 요거 제가 탄핵당한 날치도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런 모습이 보일 때 이 작은 일봉이 나올 때가 바닥입니다. 항상 요런 자리 놓으면 바닥이거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